화학 성분에도 견딜 수 있는 35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갖춘 PCB가스 형태의 차직관로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부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난 폭우 때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싱크홀이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부식된 하수관로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차직관로가 고농도 폐수로 부식되고 균열되어 20년도째 사용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PC박스로 금고동 대전 하수처리장이 조성된다면 대전시 오수 하수처리 문제는 물론 시민의 안정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아닌 100년을 사용하는 내구성과 수밀성이 우수한 재질의 콘크리트 PC박스를 사용하여 인접한 각천으로 오수 유입 걱정 없는 안전한 하수처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는 물론 시공 전반에 걸쳐 이장우 시장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어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질의하실 부분이나 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그럼 한다는 콘크리트 PC박스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맞는데 강도가 약간 이거죠? 강도는 그 이장우 시장이 말씀하시는 35메가파스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압력이라는 수치인데요. 이것은 작은 원형 흉관이나 모든 하수관로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저희는 크기가 2m 이상이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큰 건데 똑같은 압력을 받는 강도로 한다는 것은 하수처리 설계상 문제가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년도 넘은 사업들이잖아요. 매번 정치인들이 공약했던 것들이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가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막 설계가 되는 단계고 하는데 지금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제 지난 4년 동안 쉬고 다시 들어와 보니까 기존에 막 저희가 보면 벽돌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그게 이제 콘크리트 PC박스입니다. 지금 뭐 공주나 외곽으로 가다 보면 막 그 산 밑에 찍어대잖아요. 콘크리트로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10.9kg 2m짜리를 5,000개 이상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 콘크리트 강도를 떠나서라도 이미 이제 많은 우리가 이제 5폐수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5 정도의 이제 분유라기 똥이죠. 똥물과 같이 함께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65만 톤 일일 내려가면은 균열이 생기고 이제 부식이 생기면 결국은 이제 그 각천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저희 이제 대전 시민들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PC박스를 했을 때 예. 30년 정도면은 부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30년씩 떴을 때 문제가 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나요? 예, 지금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준비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생긴 거예요. 제주도 문제, 서울 다 이런 것들이 이제 PC박스 및 흉관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걸 방식을 바꾸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코팅이라든지 라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터널에서 쓰고 있는 것들, 터널에서 이제 쓰는 방식이 이제 라이딩 방식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제가 공무원을 만나 보니까 한 30년 동안 쓰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루 65만 톤 내려가는 이
똥물을 멈추고 어떻게 다시 공사할 것이냐,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30년 이상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 사업비가 7,214억이 드는데 이 공사비는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나에다 갚는 겁니다, 할부로. 그랬을 때 이미 다 망가지고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줄줄 녹아내리는 PC박스가 대전시에 왔을 때 또다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보내드리는 거에 보면 또 자료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하수관로를 할 때 또 그 라이닝이나 코팅을 하고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전시는 그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리의 설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코팅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코팅을 할 경우에는 왜 좋냐? 기존에 30년을 쓴다고 하면 코팅을 하게 되면 30년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30년 후에 저희가 다시 어마어마한 큰 예산을 들여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코팅을 지금 해서 10% 정도의 예산을, 10%라는 예산은 여기 공사 비용은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관로에 들어가는 거는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10% 미만 정도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투입을 해서 만약에 한다라 하면 좀 더 큰 미래를 보고 30년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다리 교각 부분이라든가 한강 같은 데 교각 보면은 밑에 보면 그 자갈 같은 거 막 튀어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예. 그게 막 깨끗한 물이 지나가도 수면에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PC박스에 만드는 콘크리트 강도보다 우리 다리 교각을 만드는 콘크리트 강도가 3배 이상 강한 콘크리트를 씁니다. 이 3배 이상 강한 콘크리트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이 지나가면 깎여 나가거든요. 그럼 일반 콘크리트 PC박스는 두꺼워야 20c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저희가 아마 냄새 맡기 역겨울 정도로 오폐수가 흘러가고 분유가 흘러가는 이 PC박스에 365일 65만 톤이 하루 빠지지 않고 흘러가는데, 본인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AS도 할 수 있다는데 그 물 흘러가는 거를 막아놓고 AS 할 수 있는 게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 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금고동에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흘러가는 그 부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그 대전시의 행정이 좀 더 한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전의 100년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라이닝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 예산 청구. 예, 근데 이제 라이닝 방식은 이제 터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미 PC박스로 결성을 했기 때문에 PC박스를 저희가 이제 보면 5,000개를 연결을 해야 돼. 5,000개요. 근데 그게 2m입니다. 2m짜리를 5,000개 연결할 때 이것들이 붙이면서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안에 있는 PC박스, 사각박스 안에를 저희는 코팅을 하면 된다는, 쉽게 말하면 우리 신발이나 구두도 관리를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두약도 발라주고 또 자동차도 알다시피 왁스나 코팅을 입히면 비가 오면 본네트에 멈춰 있지 않아요. 다 흘러내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코팅을 하는 거는 원래 예.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그건 권고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이미 그렇게 코팅이나 이런 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2배 이상 수명을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잠깐만, 제가 그 준비된 잠깐만요. 이게 기준이 이제 2019년 환경부에서 이제 한 건데요. 내면 안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흙 두께 및 재하중이 관로의 내하력을 넘는 경우, 철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또는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등의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바깥 둘레를 쌓아서 외압에 대하여 관로를 보호한다. 관로의 내면이 마모 및 부식 등의 다른 손상의 위험이 있을 때에 내마모성, 내부 식성 등의 우수한 재질의 관로를 사용하거나 내면을 라이닝 또는 코팅을 해야 하고 관로를 연결하는 연결 구도 내부 식성이 있는 재질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하수도 설계 기준 2019년 환경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강제로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사항이 아닌데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전 시의원으로서 오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2028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7,2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수관로를 10.9km 연결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하면 30년 후에 이거는 말이 30년이지 30년이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축이나 도로나 모든 저희가 보면은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건물도 보면은 건물 질 때도 보면은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10년 20년 지나면 물이 새고 다 터지고 방수공사를 새로 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땅속에 숨어있는 10.9km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저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장훈 시장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9월달 정도면은 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 전에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입장을 들어보면 하나는 이미 다 계약도 다 했고 물품도 다 결정을 했는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공사비의 10% 정도 들어가는 걸 굳이 해야 되느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도 환경부에 보면 하수 정비를 보면 라이딩이나 코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명을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는 30년만 잘하면 돼요. 그 이후에는 대전시가 이제 떠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214억 원이. 이 정도. 그러죠, 의원님. 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지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환경부가 아니라 예. 여기 환경공단이 준 자료에 비하면은 2월부터 5월까지 실시 설계하고 경제성을 검토하는 회사가 그 주체가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설계를 하고 경제성을 검토하는데 돈 더 들어가는 거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면 이 객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공단은 어쨌든 이제 하나의 대기업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계약이 다 체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환경부의 의견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 맞서. 그럼 저도 뭐 사실은 잘 알다시피 대전 시의원이지 제가 이제 뭐 하수처리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고 뭐 구체한 내용은 제가 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최고 중요한 골자만 뼈대를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안에 30년 동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똥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옵해수 멈추지 않습니다. 1년 365일 흐르고 있습니다. 65만 톤. 65만 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갑천으로 누수가 돼서 흘러나오는 거나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균열이 생기거나 안에 이제 자꾸 부식이 되면 이거는 100% 부식됩니다. 목포 유달산 밑에 가면 바닷물이 바위를 몇천 년 까가지고요 한 10m 이상이 부패인 게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한 것들도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만들고 또 이 PC박스 만드는 데 가보면 공장들이 되게 열악합니다. 철근 몇 가닥씩 넣고 그냥 그 박스 찍어내는 데라서 저는 그 또한도 철저한 또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또 코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천년만년 쓰는 건 아닙니다.
다만 30년 쓸 거를 60년 쓸 수 있는 거고 40년 쓴다고 하면 80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자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시에.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아까 우리 조은모 기자님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가 많이 하더라고 이 사업을. 환경공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꼼짝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뭐 이게 다 뭐 옳다고 하니까 이 방식이 옳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PC박스로 해더라도 30년 이상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왜 1,000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걸 왜 1,010원을 드리냐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그 시청 공무원들은. 또 30년 뒤에 대책 30년 뒤에 대책은 없습니다. 본인도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10% 그러니까 공사비의 10%예요. 이거 7,214억은 촌 이전 비용이고 하수관로로 가는 총 PC박스 비용하고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1,000억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이 중에 100억, 그렇죠. 100억 중에 100억 그렇죠. 그 정도 추가해서 30년을 더 사용한다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서 하는 역할이 예. 그러면 지금 하나 쪽도 그렇고 집행부 쪽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해도 30년 그 이후도 문제 없다고. 30년까지 문제가 없이 쓴다. 근데-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30년이라는 게 지금 제주도가 18년 만에 무너졌어요. 제주도 하수관이. 그 제주도 하수관이 무너졌다는 건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 하수관은 흉관이든 PC박스든 흉관은 이제 원형을 흉관이라고 하고요. 박스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사각박스거든요. 근데 이것은 35 메가파스칼이라는 그 강도에 맞게 똑같이 설계돼요. 이 설계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주저앉고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담아오는 게 있는데 틀어뜨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한번 묻어놓으면 수리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 아파트 옥상처럼 물 새가지고 방수하거나 이렇게 못해요 이거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65톤이라는 물이 계속 흘러가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고동에 가서 하수처리에 모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슬러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금강이나 뭐 금강인가 그쪽으로 이제 방류하는 시스템이 이제 지금 그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갑천으로 지금 그 버린 시스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10.9km에서 일어나는 그 지하에서 어떤 일이 10년 있다 일어날지 20년 있다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30메가파스칼로 30년을 견딜 수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근거는 경험치? 없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18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제주도도 무너졌고 서울도 20년 만에 서울도 다 영상이 있고 서울도 다 무너져가지고 다 크랙 다 가가지고 싱크홀 생기고 하잖아요. 그게. 이게 콘크리트가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썩어요. 푸석푸석.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30메가파스칼이면 엄청난 정도의 압력인데 예. 그 정도도 한 것이 제주도나 타 지역에서 열 정화에 의해서 파손됐다면 뭐 대전도 그것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러니까 없이 이게, 없이다는 게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 그 무게가 이제 흉관에 1m짜리가요. 땅에다 덮어놓잖아요. 단부차가 25톤 차가 왔다 갔다 100번을 해도 흉관이 안 깨져요. 근데 이 이제 물이 지나가고 오물이 지나가면서 이게 푸석푸석 해주면서 이게 사고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하수관로가 지나가면서 물을 바깥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침하를 시켜 땅을 그러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저도 대전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100년은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정석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PC박스 콘크리트 PC박스로 진행하면은 그 말로는 30년이라고 하지만 18년 만에 부서진 것도 있고 대부분 고기 부서진다는 얘기니까 아까 그 기준법인가 거기에 보면은 부식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에서 100년 쓰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 지금 현재 PC박스에 들어가는 비용의 10%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한 100년 쓰게 만들려면
100년 쓰게 하려면 그게 이제 라이닝이라는 방법이 이제 우리 터널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최소한 10% 정도 예산밖에 더 안 들어가니까 예. 지금 PC박스의 수명을 2배 정도, 그 2배 늘릴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운동하거나 야외에 나갈 때 우리가 화장을 하고 그 위에다 뭐 해요? 선크림 바르잖아요. 선크림 왜 발라요? 간단한 이유예요. 그렇죠? 이게 보호가 선크림이 보호가 돼요, 안 돼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렇죠? 아주 간단한 예로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자동차 세차장 가서 코팅제 막 바르고 나서 물 뿌리면 물이 그냥 막 흘러 내려가죠. 멈춰 있지 않죠. 그런데 코팅을 안 한 차는 물이 멈춰 있고 물기가 마르면 그 떼짝으로 다 남죠. 당연히 공신력이 코팅이 있죠. 구두 닦았을 때 맨질맨질하고 비와도 오래 신지 않습니까, 가죽을? 그래서 관리하고 코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10%가 더 들어가도 가성비로 따지면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정도는 해야 낫다라는 얘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난 정부 민선 7기에서 이걸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민선 8기 이장우 시장님의 어떤 통큰 결단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설계 다 끝났다는데 한화에서 더 근데 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설계하고는 좀 설계 같은 거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C박스가 다 결정됐으면 그냥 뭐 비용 추가라든지 하나하고 협의하면 협의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당장 돈 내야 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 그럼 저희가 방수 다 해놓고 옥상에다가 보면 파란색으로 다시 방수에 뿌리잖아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게 좀 더 오래 가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